네, 오늘 코스피 보험 업종이 무려 6%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주가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가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은 지금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의 주인공이 될 테마와 종목은 무엇일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험, 증권, 금융 이쪽 섹터가 좋았잖아요. 네. 삼성증권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제2의 키움증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부터 10% 조금 안 되게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기록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52주 신고가 새롭게 갈 거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열리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업이 강하게 시세를 보여줬던 이유랑 똑같이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정은 아니지만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증권은 연에 한 5%에서 많게는 8%까지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수급이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삼성증권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이벤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8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다시 쓴 삼성증권 먼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네, 오늘은 조용하긴 한데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56%가량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리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서 순환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모멘텀 부각이 된다. 롯데관광개발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지지 않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 만큼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체크를 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고가 찍고 좀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여전히 홀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 내일의 테마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오늘 약간 상법 개정안에 밀리긴 했는데 오전에 모멘텀은 사실 이게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는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을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키워드 하면은 제일 반응이 좋았었던 쪽이 화장품이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볼까요? 네, 화장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섹터는 당연히 화장품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기대감을 키워가다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는 화장품이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호재 이슈가 좀 많았던 하루인가요, 화장품은? 네, 오늘 이슈가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에이펙에 대해서 참석 가능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주들이 아침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넥스트레이드에서부터 먼저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노선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만 참여하는 모멘텀이 아니라 이미 중국과에 대한 교류가 스탠스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화장품은 빼놓지 않고 언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은 좀 미국향 화장품 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봤는데 이제 중국향 화장품 기업들도 시장 안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화장품 테마에 대한 장점과 단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볼까요? 네, 일단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종목별 높이 맞추기가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의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발에 대한 모멘텀으로 많이 부각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으로 새롭게 멀티플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스메틱스라든지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향 매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중국향 매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오늘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코리아나라든지 오가닉 코스메틱이라든지 CTK 이런 중국향 매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미 고가 영역으로 가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 보시게 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이런 신규 채널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이 한 70%가량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에 대한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 앞으로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더 계속해서 성장 밸류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니까 장기 지속성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섹터라고 해서 좀 다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몇몇 종목들만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습니다. 요새는 어떠한 멀티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주가 측면이 좀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 종목별에 대한 차별화가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화장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 혼자 좀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조금 저조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향 매출은 이미 실적을 찍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으로 가 있는데 중국향 매출은 그동안 조금 많이 훼손되어 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끌고 가면서 숫자까지 찍어낼 수가 있는지 이런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해서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단점이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저희가 첫 번째 테마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 텐데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관광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늘 얘기를 드리는데 요즘에 진짜 외국인 관광객들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 앞에만 가도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객이 명동에도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눈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시장에 결국엔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3분기부터 한시적으로 또 허용이 되잖아요. 네. 이 모멘텀을 가장 큰 이슈로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조기 시행으로 앞당겨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든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풀리는 자금들에 대한 수혜를 좀 커다랗게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유커마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큼 잘 끌고 갈 수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3분기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절 성수기까지 같이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광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역대급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들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에 오셔가지고 마트 가서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사고 올리브영 가서 이제 화장품 사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두 번째 테마는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 관광에 대한 첫 번째 단점으로는 실적이죠. 이제 성수기 시즌이 이제 왔기 때문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업사이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커들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에 대한 관광객도 증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 3분기 실적 시즌이라든지 2분기부터 먼저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조금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지금부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관광객 유입 자체적으로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유입되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소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관광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숫자를 증명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 먼저 분석을 해주셨고요.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분기마다 실적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제 분기별, 연기별, 전년도 대비 실적에 대한 비교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부분은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약간은 좀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 손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닝 쇼크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적이 혹시라도 예상치 않게 덜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대한 폭이 조금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저희가 화장품에 이어서 관광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이 있기 때문에 관광보다는 오늘 이제 화장품 쪽에서 한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드디어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도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네, 맞네요. 둘 다 그러네요. 있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한번 헷갈리게 꼬아드리고 싶은데 관광 맞습니다. 네, 관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은 지금 이 시점에 뭘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56% 올라갔고 네. 관광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새 들어서 불닭볶음면 사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서 돈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가세가 부과가 되는데 다시 본국으로 그 물건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행 서비스라고 있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모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장 커다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바운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롯데 관광개발이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오른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을 이미 돌파를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가더라도 약간은 하방이 지지선이 좀 짧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박스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 이제 시작인 구간이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룸이 하방보다는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라서 충분히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차트 지금 보니까 올해 내내 올랐는데 목표 주가 얼마로 봐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9,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좀 기피하는 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 종목은 상승장에 맞물려서 오히려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매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정감 있게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고 오히려 추세를 타면은 1차 목표가 9,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라인은 6,200원 제시드릴 할 테니까 이 부분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관점으로 관리는 하셔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수가는 현재 가격 7,000원으로 진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네.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도 오늘 이제 나왔었고 짚어주셨다시피 중국 관광객들 혹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면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올해 하반기 내내 우리가 봐야 할 그러면 테마다라고 보세요, 이쪽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실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는 증시 부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수 경제 사이클을 회복한다라고 여기 정책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로 가고 있는 게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소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유입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길게 갈 수 있는 테마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시 반에 무방하실 텐데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사이클을 잘 따라가면 지금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 부양을 통해서 어떠한 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지 내수 경제 사이클을
경기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명확하게 집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반에 유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공개방송 참여하시고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 링크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공개방송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